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꺄! 오늘도 요새 자꾸 이상한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또 BBC야. BBC에서 이렇게 개인회를 놓을 줄은 몰랐는데 BBC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 파업 중이라는 제목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 출산 파업 따지고 보면 그거지, 합계 출산율에 대한 뉴스라는 걸 딱 받아 알 수 있는데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 여성차별과 경제 문제 원인으로 꼽는다라는 얘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BBC에서 나왔던 뉴스를 요약하자면 그런 거야. 며칠 되지도 않았어. 25일에 올라온 건데 나름 비중 있게 보도했거든.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지금 한국 다이나믹하잖아. 최고 그 고령화와 저출산이 같이 오고 있는데 이 기록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다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이제 갱신했다 그러면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전년 대비 또 감소한 거야. 3.4% 감소한 거야. 이것은 2016년 이후 6년 연속 하락인데 BBC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생률 감소는 지난 60년 동안 이게 뭐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증상이지만 한국은 유난히 이게 심한 거지. 그래서 세계 선진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이고 국가가 이주 없이 인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당 합계 출산율이 2.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0.8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는 인구 감소가 국가를 엄청난 부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국 여성은 지금 출산 파업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BBC는 경제적 압박과 여성차별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짚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만 직장에서는 지위가 동등하지 않으며, 부유한 나라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고,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 또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출산 후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것과 가족을 갖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점점 더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다 개판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바로 오늘 아침에 내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런 사실과 진실적인 측면에서 이거가 마탱이 가고 있는 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BBC라면 영국 최대 공영 방송사이자 세계 최초 방송사라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잖아. 이 이유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한국은 특히 일을 안 하는 국가야. 이게 일본과 중국과 내가 다 비교했잖아, 북한이랑.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이게 경력단절 되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 인터넷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와이프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고민하지, 남자들이. 일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 비용 봐봐. 결혼 비용은 너무 천문학적으로 높게 돼 있는데, BBC에서도 말하는데 이런 거 쏙 빼먹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그만큼 기형적인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거 싹 다 빼먹고 그냥 지 맘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는 느끼는 게, 야, 저널리즘이란 거 이제 개나 줘버려라. 차라리 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래.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래, 사실 이런 반응,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여초에서는 다 맞는 말이라고, 이런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빡쳐 있는 거지. 애 낳지 않겠습니다, 비혼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집값 떨어지면 더 비혼해야지, 이런 느낌의 글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너무하다, 그런 뭔가 이제 그런 뭔가 여성 허몽 범죄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 다 같이 멸종해보자.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은 다 이유가 있다. 한국만 모른다. 남자만 모른다. 막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삼자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와서는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나도 조금씩 말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 갑론을박이라고 하잖아.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충분히 반박할 거리가 많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2016년부터 감사하고 있단 말이잖아. 근데 이걸 2016년에
유일하게 이 사태를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내 기억에는 공중파에서 그 전원책 어르신 원책이 형이 딱 한 번 요게 얘기를 했어요. 2016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썰전이었는데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젊은 여자들이 원하는 신랑감이 뭐냐면 대기업 근무, 서울 근무, 갑부나 재벌 아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식의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를 찾으면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을 다닐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2016년만 해도 일자리를 문제로 꼽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이제 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지? 평균이 11.5억까지 올라갔어. 심지어는 여기서 고덕 아파트 나는 상일동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고덕 아파트를 15억에 팔았는데 이게 헐값에 팔았다고 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집값도 그 사이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근데 내가 문제는 말하고 싶은 거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공중파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 그래서 나도 솔직히 요새 들어 느끼는 게 나도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이야 뭐 내가 뭐 이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좌표 찍히고 몇 번 털리잖아. 그러면 와 나도 솔직히 자신 없다 진짜. 또 이렇게 되면 에이 어머니 형 그러면 안 돼요. 형은 싸워줘야 돼요 라고 한대. 야 나도 살아야지. 어? 나도 살아야지, 그게.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미 거의 다 올킬 당한 것 같아요. 올킬 당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가 늘상 말하는 피해의식은 이미 다 잠식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으며, 그렇게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이미 뭐 이제 겨울 왔다 얘기하고 이거 지금은 모르지만 이 정도 출산율이 10년 유지되잖아. 10년 되면 난리나. 그래서 우리 동네 요 앞에도 초등학교에 1학년 20명 들어왔다. 10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대비를 하라고 하잖아. 내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잖아. 사실상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이제 뭐 자기가 돈이라도 많이 저축해가지고 탈출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그치? 그래서 뭐 탈출 계획도 럭셔리하게 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탈출할 만한 곳은 동남아 정도 수준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뭐 능력 있고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거든. 그래서 참 나도 막막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 나라라는 게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훅 가진 않거든.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면 이거 뭐지 하다 한 20년 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충분히 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생존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참 되게 유감인 게 이제 BBC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다. 한통속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 여자들이 그 유존무죄 이거 외칠 때 있잖아. 그때 외신에서 난 이걸 되게 비웃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외신에서도 정말로 한국이 그런 이제 편파적인 소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로 진짜 전 세계가 위아더 월드로 하나로 뭉쳐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그 테라포밍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